아직도 구독 안 했냐? 좋아요만 합격.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오빠 여기입니다. 사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빠져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빠져 죽는 게 바로 기네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사람은 면접장에서 만나면 무조건 떨어뜨렸다 라고 하는 포인트가 뭐였죠? 고집쟁이였어요. 그 고집쟁이 다음으로, 고집쟁이는 아니지만 고집쟁이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 또 거의 유사한 형태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긍정의 사나이예요. 자, 긍정적인 건 나쁘지 않죠. 긍정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근거 없는 긍정은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느낌이 이런 거예요. 적군이 몰려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든 될 겁니다 소대장님. 아니 그거 말고 어떻게 이겨야 되겠나, 네 뭐 총을 열심히 쏘면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동안은 안 됐던 거가 갑자기 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언어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조건 할 수 있지 않은 게 참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체험하고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돼, 근데 나는 된다고 우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동안 있던 사람들 다 바보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만큼 고민했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된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피드백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는 된다는 거야. 그동안 안 됐던 것도 나는 된대,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토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됐건 원인이 됐건 무언가를 찾아 픽스를 해야 돼. 이 픽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 이거는 사실은 비즈니스맨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런 언어는요, 상사로 하여금 또 면접관으로 하여금 굉장히 답답함을 가중시키는 화법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짜증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조직에 속하면 꼭 이런 짓거리들을 해요. 상사는 답답하고 막 쫄리는 상황인데 혼자 해맑아. 세상 느긋해, 세상 어려운 거 없어, 얼마나 즐거운데, 아 이 아름다운 세상. 왜 답답하고 짜증나 죽겠는 거지. 두 번째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어찌 하오리까라고 질문만 해요. 자기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가 더 중요해요? 뭐부터 할까요?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내가 이거가 이미 뭐예요? 담당자가 프로세스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자기가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거를 상사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상사는 어떻게 해요? 그것만 보나요? 그 담당자 역할이죠. 상사는 여러 가지를 엮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계속 질문하면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반복하다 결국 뭐가 돼요? 고집쟁이가 돼요. 제가 그토록 얘기하는 고집쟁이가 됩니다. 근데 그 고집쟁이는요, 자기가 고집쟁이라는 사실을 자기만 몰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선 영상에서 아주 기염을 토하면서 얘기한 적 있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던져야 될까요? 첫 번째, 내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주로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내 생각을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먼저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디스할 때 그거를 더 디스할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인 면접관은 없어요. 그런 상사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피드백이 되네, 이 사람은 자기 어려움을 알고 있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겁니다. 면접관이 뭔가 추궁하는 질문하는데 이때는 분명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뻥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뻥과 뭔가 베일에 쌓임을 확 제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 여러분 현직자건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건 똑같아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인정해 버리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면접관이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뭔가 긍정적인 부분을 들춰내고 싶어서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때는 더욱더 확신 있게 긍정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의 생각을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한참 얘기하고 기승전결로 마지막에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이 있었던 걸 먼저 yes or no, 이쪽이다 이쪽이다, 동이냐 서냐 남이냐 북이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왜 그쪽이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의 그런 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내가 뭔가 말실수를 한 것 같고 거기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질문인 것 같다. 그럴 때는 항상 yes but 이라는 화법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공격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형태로 일부분에 대한 인정,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게 본질은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올바른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덥네요. 너무 장난 아니야. 이 더위 속에서 리팬분들을 위한 열정 하나, 내가 진짜 미쳤다, 내가 왜 이러고 사냐. 자, 오늘 정리를 하면요, 이런 화법에 대한 거는요, 지금 제 영상을 듣는다고 이거 가지고 그렇구나 여러분 지적 동의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이분 사회 갔다 오신 분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지원서를 바로 작성하시고 면접을 시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거에서 안 가도 돼요. 여러분, 하반기 미루지 마세요. 그냥 지금 지원하세요. 일단 합격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합격하는 단어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계속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가보시는 겁니다. 자, 항상 최고의 연습은요, 실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 지금이 하반기라니까